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자산이 부동산에 흡수되면 호황이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은 오래 못 갈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서 0.2%로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입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경우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기간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이냐고요. 한 조사에선 보수 대선 후보 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취임 1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더 크게 올랐다는 한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이냐,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표심을 앞세워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차기 보수주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선 후 첫 서울시회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과 GTX 철근 누락 사고 책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가장 쉬운 한국어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0월 31일 이후로 17번 공식 대면 미팅을 했고 제가 좀 볼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이 질문은 그리 아니 다답하기 어렵지 누가 않을 누구를 겁니다. 만났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리죠. 채널A 뉴스 손입니다.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그리고 고환율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진단과 방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그게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정부 집권 때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며 다음 달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세 대출을 꼽으며 전세 물량이 주는 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아서 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고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주요 배경이라며 일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이제 원화로,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정책 참사라며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대 이 6억 원의 성과급 어디에 쓸까요? 삼성전자 이 셔틀버스가 지나는 동탄, 평택 등 이른바 셔세권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73.7%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영업이익 10.5%를 재원으로 한 상한 없는 특별포상, 올해 1인당 최대 6억 원에 이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대 5억 원의 사내 주택대출이 담긴 임금협상안이 최종 타결된 겁니다. 성과급 합의가 확정되면서 동탄과 평택 등 통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 아파트들도 매수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셔세권의 한 모델하우스에는 삼성전자 공장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바로 앞이란 문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오셨는 젊은 직원분들, 삼성 하이닉스 그런 분들이 여기 훔치는 참에 마련하잖아요. 이거 찍어가지고 이 매물에 대해서 문의한다고 하면서 주장대로 5억까지는 회사에 준다고. 성과급 합의안으로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향후 5조 원을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했고 비반도체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도 사과문을 올려 내부 달래기에 나섰지만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어제로 4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란 일부 전망이 있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억까지 얘기했던 거래요. 지금 35억 5,030원이 일단 수정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34억 원대에 나왔던 급매물들이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서 매물이 줄어들 걸 예상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인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중과세가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주택자가 10년간 16억 5천만 원 오른 집을 팔 경우 어제까지는 세금이 약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10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년간 35억 원 오른 집은 12억 원대에서 23억 원대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들도 가격 흐름을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걷어들이고 한 10일이나 10일 정도 이후에 한번 가격을 조율해보자.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 상승되면 그때 던지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